영국 유명 언론이 올해 최고의 관광지로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지난 3일 영국 더 타임스는 2024년 방문하기에 가장 흥미진진한 작은 나라라며 한국 여행기를 실었습니다. 이 여행기를 쓴 제인 멀커린스 기자는 12박 13일 동안 서울과 부산, 안동, 속초 등을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갔다고 합니다. 찜질방과 노래방, 놀라운 길거리 음식 등 수많은 경험에 칭찬만이 가득해서 혹시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이 아닐까 궁금해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막연히 한국이 좋았다고 하는 멀커린스 기자는 혼자 한국에 와서 어떤 것을 느꼈고 그녀의 조카에게는 무슨 선물을 사다 주었을까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국을 즐기고 간 멀커린스 기자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나는 지금 부산에 있는 14층 규모의 화려한 쇼핑몰, 번쩍거리고 세련된 백화점 1층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서 세계 최대의 명품 소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그대로 증명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 아래층에는 운동장만한 크기의 스파에서 나는 나이와 체형이 다양한 수백 명의 한국 여성과 함께 벌거벗은 채로 쉬고 있습니다. 인구당 성형외과 의사 수가 가장 많고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여야 할 정도로 외모에 치중하는 국가에서 이처럼 집단적 공개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는 특별히 해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행 중 찜질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곳이 가장 고급스럽고 넓은 곳입니다. 또한 각각 온도가 다른 9개의 여성 전용 욕탕과 남녀 공용 찜질방이 있는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에게 찜질방이란 스파보단 문화적, 사교 및 오락 복합 공간에 가깝습니다. 4시간 이용료가 12파운드인 이곳은 사치스러운 공간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 내게 이곳은 한국에서 먹어치운 수많은 프라이드 치킨을 땀으로 배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내가 한국 여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11세의 조카는 한껏 흥분해서 한국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죠. 어른들도 한국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BTS와 블랙핑크 등 한류 열풍이 영국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런던과 뉴욕, 그 밖의 대도시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불티나게 팔리며 그 종류도 수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으로 분단되었다는 매우 기초적인 사실 외에 한국에 대해 부끄러울 만큼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도착해 하루가 지나고 경복궁과 조계사,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방문한 뒤 한국에 대해 조금은 배운 것 같습니다. 현대 국가로서 한국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공격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 재건을 통해 한국은 빈곤을 벗어나 단 3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는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북촌 한옥마을을 포함해 옛 서울의 많은 부분이 재건되거나 복원되었습니다. 과거 왕족들이 살던 유서 깊은 거리인 북촌 한옥마을은 현재 한복을 빌려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리마다 셀카 스튜디오가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강박적이기까지 한 셀카 문화의 장점은 나처럼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도 주위 사람 도움 없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서울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풍부하고 독특하게 혼합된 도시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미래지향적인 자아, 하디트의 건축물 안에 현대의 최첨단 한국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길 건너 특이한 쇼핑센터 지하 작은 전통 찜질방에서는 태반 마사지가 할인 행사 중이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65파운드라고 해서 패스했습니다. 거대한 광장시장, 속초중앙시장, 부산강통시장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낡은 장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옛날식 합판대 사이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떡볶이, 어묵, 김밥, 족발, 순대 등 별미를 맛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광장시장의 좁은 철제 카운터에 앉아 빈대떡과 떡볶이로 점심을 먹으니 마치 앤서니 부르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잡채, 국수와 비빔밥, 10가지 종류의 김치, 오징어를 포함한 다양한 튀김과 호떡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맛없는 음식이 있긴 있으리라 믿지만 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수제비와 김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음식이 3파운드에서 5파운드 사이입니다. 한 상 차린 식사가 런던의 바게트 하나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푸짐한 한국식 바비큐도 1인당 20파운드가 넘지 않습니다. 서울의 디저트 문화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저는 술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을지로는 예전 수선집 등이 자리 잡고 있던 좁은 골목길이지만 요즘은 술집들이 생겨나면서 힙지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막걸리를 파는 작은 바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술 마실 친구를 찾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덕분에 나는 다양한 막걸리를 맛볼 수 있었고 안주 감자전 위로 엎어져서 잠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뜻하는 한국 용어인데 정말 훌륭한 문화였습니다. 우연히도 내가 서울의 지하철에서 길 잃을 뻔한 것은 막걸리를 마신 다음날 아침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저렴하고 흠 하나 없이 깨끗하며 열차가 도착하기 전부터 승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는 곳입니다. 지하철 외에도 서울은 질서정연한 도시입니다. 거리 치안 수준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나는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 곳은 없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힘든 경험은 지하철을 갈아탈 때 티켓을 제대로 찍지 않았다고 아주머니들이 혼냈을 때뿐이었습니다. 숙취 때문이었지만 내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영국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러한 문화적 지위를 달성했을까요? 한국인들에게 이런 준법 정신과 강한 의무감에 대해 질문하면 보통 유교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은 유교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연장자와 권위를 존중하며 교육과 개발을 강조합니다. 동해 절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낙산사에서 나는 한국인에게 분홍색 종이에 적힌 기도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건강, 재산 그리고 최고의 시험 점수라고 대답합니다. 문화와 케이팝의 성지인 한국은 자연환경 역시 풍부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여서인지 등산은 굉장히 인기 있는 예저입니다. 하회마을 한옥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150채 한옥 중 약 12개 정도가 관광객에게 방을 대여합니다. 남쪽 항구 도시 부산에 갔을 때 미국, 에스파냐, 인도, 남미 등에서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피난민들이 세운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알록달록한 색을 칠해 예술작품과 상업단지를 품은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K-팝의 영웅 BTS가 태어난 곳을 꼭 방문하길 원하는 10대 자녀의 손에 이끌려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멤버들은 군대에 가고 이곳에 없습니다. 한국 재건에 초점을 맞추느라 한국인들은 2002년까지 주 6일 근무를 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가에 대해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부산에는 사람들이 넘치고 찬바람이 부는 11월에도 북적입니다. 특히 드넓은 해변과 산책로, 술집과 식당, 노래방과 점집이 들어선 해운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오리부터 말린 오징어, 상어 지느러미까지 온갖 건어물을 파는 자갈치 시장 등 굴식까지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장어와 자라에서 추출한 즙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앤서니 브루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서구적이고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부산이 서울과 얼마나 다른지 알게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찾을 시간이 없어 아쉬웠지만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조카에게 내가 선물로 가져간 마른 오징어를 먹어보면 다음에 한국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카는 마른 오징어를 맛있게 먹었을 뿐 아니라 바로 틱톡에 게시해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